여러분, 손주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아마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 작은 손을 잡고 있을 때, 방긋 웃어주는 그 얼굴을 볼 때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드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무심코 건넨 말 한마디가 손주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손주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말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말이 아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심지어는 평생 남을 상처를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조부모 세대가 손주에게 하는 말 중에는 예전 시대에는 흔했지만 지금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아이를 대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피해야 할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갈수록 민감하고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들어보시고 손주와 더 깊이 사랑을 나누는 방법을 함께 배워봅시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위, 너는 왜 못하니? 비교와 질책. 너는 왜 형만큼 공부를 못하니? 옆집 민수는 벌써 구구단을 다 외우는데 너는 왜 못하니? 동생은 인사를 잘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말을 안 하니? 이런 말들 한 번쯤은 하셨을 겁니다. 아이를 더 잘되게 하려는 마음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런 비교의 말이 아이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아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형보다 못한 아이구나. 나는 민수보다 바보구나. 할머니는 내가 아니라 다른 아이를 더 좋아하시는구나. 비교와 질책은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아이는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다른 아이와 비교당하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의욕을 잃고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조부모 세대는 경쟁을 당연하게 여기던 시대를 살아오셨습니다. 남보다 앞서야 하고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죠. 하지만 오늘날 아이 교육은 비교보다 격려가 중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저건 정말 잘했네. 다음에는 이것도 해볼까?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이가 잘한 부분을 먼저 찾아서 칭찬하고 앞으로 도전해볼 만한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9구단 3단까지 외웠구나. 대단한데? 4단도 한번 같이 해볼까?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마시고 어제의 손주와 오늘의 손주를 비교해 주세요. 조금이라도 나아진 점을 찾아서 인정해 주시면 아이는 자신감을 갖고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비교는 경쟁심을 부르지만 격려는 성장 의욕을 불러일으킵니다. 손주의 마음을 키우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비교하는 말 대신 격려하는 말을 해보세요. 4위, 너 때문에 책임 전가. 너 때문에 할아버지가 화가 났잖아. 너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웠어.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시끄러워졌네. 이런 말들을 들으면 아이는 어떤 기분일까요? 자신이 가족의 문제를 만드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문제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원인과 잘못을 아이 탓으로 돌리는 말은 아이에게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아이는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거나 내가 나쁜 아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어른들의 감정이나 상황을 아이 탓으로 돌리면 아이는 어른의 기분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됩니다. 이건 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손주가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아서 할아버지가 발을 헛디뎠다고 합시다. 이때 너 때문에 할아버지가 넘어질 뻔했잖아. 라고 말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장난감을 바닥에 두면 위험해. 다음엔 놀고 나서 정리하자. 이렇게 하면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이 자체를 문제로 보지 않고
행동을 고쳐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너 때문에 할머니가 속상해 대신 할머니는 내가 거짓말할 때 마음이 아파. 다음엔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래? 라고 말해보세요. 행동의 문제와 사람 자체를 분리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이는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아이 자체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 너 때문에라는 말은 아이를 움츠러들게 만들지만 그 행동은 좋지 않았어. 다음엔 이렇게 해보자라는 말은 아이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손주에게 상처가 되는 말 대신 성장할 수 있는 말을 건네주세요. 3이 우리 때는 과거 강요. 우리 때는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멀쩡했어.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어도 잘 컸어. 우리 때는 부모님 말씀에 절대 대들지 않았는데. 이런 말들을 하시는 조부모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손주를 가르치려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런 말이 아이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아이 입장에서는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요즘 시대를 모르시는구나라고 느끼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거리가 생깁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조부모 세대가 자라던 때와 지금은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에는 괜찮았던 것이 지금은 위험할 수도 있고, 당시에는 필요했던 것이 지금은 불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때는 밥을 남기면 안 됐는데라고 하시지만, 요즘은 아이들에게 억지로 먹이는 것보다 적당한 양을 주는 것이 더 건강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때는 매를 맞고 자랐는데 다 잘 컸어라고 하시지만 지금은 체벌이 아이의 인격에 해롭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험을 공유하되 강요하지는 마세요. 우리 때는 이랬지만 요즘은 다르구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대화가 됩니다. 일방적으로 과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거죠. 할머니가 어렸을 때는 이런 일이 있었단다. 그런데 요즘은 어떠니? 라고 물어보세요. 아이도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현재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면 세대 간 갈등만 커집니다. 경험은 나누되 강요하지 마시고 현재 아이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세요. 그러면 손주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2위, 넌 원래 이응이응한 애야. 고정관념 낙인. 넌 원래 숫자에 약하잖아. 넌 원래 말을 안 듣지. 넌 원래 게으른 아이야. 넌 원래 친구 사귀는 걸 못해. 이런 말들을 반복해서 들으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그런 아이가 됩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믿게 되거든요. 부정적 라벨링은 아이의 성장을 제한합니다. 아이는 어차피 나는 원래 그런 아이니까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포기하게 됩니다. 시도해 볼 의욕도 잃어버리죠.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틀렸을 때 넌 원래 숫자에 약하잖아 라고 말하면 아이는 맞다. 나는 수학을 못하는 아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학 공부를 할 때 이미 포기한 상태로 시작하게 되죠. 어린 시절 들은 고정관념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이미지에 영향을 줍니다. 나는 원래 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평생 따라다니게 되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조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일 때입니다. 우리 손주는 원래 착한 애야라고 말하는 것도 좋지만 반대로 원래 고집이 세라거나 원래 소극적이라는 말은 아이를 그 틀 안에 가둬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조금 어렵지만 노력하면 할 수 있어라고 말해보세요.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넌 원래 말을 안 듣지 대신 오늘은 말을 잘 안 듣네.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물어보세요.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넌 원래 친구 사귀는 걸 못해 대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 할머니가 도와줄까? 라고 말해보세요. 아이는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예요. 어제 못했던 것을 오늘은 할 수 있고, 오늘 부족한 것을 내일은 잘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마시고,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1위 넌 우리밖에 없어. 심리적 압박. 드디어 1위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말. 넌 우리밖에 없어라는 심리적 압박의 말입니다. 너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전부야. 너밖에 없으니까 잘해야 한다. 우리는 너만 바라보고 살아. 너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야. 이런 말들, 사랑의 표현 같아 보이죠? 하지만 아이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아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슬퍼하시겠구나.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행복을 책임져야 하는구나. 내 인생보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은 아이에게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아이는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른의 행복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특히 외동자녀이거나 첫째 손주인 경우에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조부모의 기대와 사랑이 모두 집중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말이 나오게 되죠. 하지만 아이는 조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자신만의 꿈을 꾸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야 하는 존재예요. 너는 우리밖에 없어라는 말은 아이가 자신의 선택보다 가족의 기대를 우선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나중에 진로를 선택할 때, 결혼을 할 때,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럼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너는 소중한 존재야.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보세요. 조건 없는 사랑을 전달하는 겁니다. 할머니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라고 말해보세요. 아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내 꿈이 뭐니? 할머니도 궁금해라고 물어보세요. 아이의 미래를 응원한다는 뜻을 보여주는 거죠. 사랑한다고 해서 소유하려 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이가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따뜻하게 지켜봐 주세요. 그것이 손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손주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말을 살펴봤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5위, 비교와 질책 너는 왜 못하니? 대신 잘한 것을 찾아 격려해 주세요. 4위, 책임 전가 너 때문에 대신 행동과 사람을 분리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3위, 과거 강요 우리 때는 대신 경험을 나누되 현재를 이해해 주세요. 2위, 고정관념 낙인 넌 원래 한 애야 대신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주세요. 1위, 심리적 압박 넌 우리밖에 없어 대신 조건 없는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사랑하는 만큼 말 한마디에 더 신중해져야 합니다. 좋은 말은 손주의 마음을 키우고 나쁜 말은 그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말은 한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한 말은 더욱 오래 기억에 남죠. 손주의 가슴에 상처가 아니라 사랑을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손주와 이야기할 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상처가 될까? 그 작은 노력이 손주와의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합니다. 그 기억이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것이 되도록 우리 모두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사랑스럽게 말해봅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손주와 더욱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